네, IT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쉽게 전달해드리는 이인복의 IT 트렌드를 읽다 일상 속 IT 전해드리는 시간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즐거운 날입니다. 날이 덥다가 선선하다가 비가 오다가 말다가 좀 애매합니다. 이런 날일수록 건강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코로나도 늘고 있다고 하니까 개인 건강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구조를 좀 바꿔봤는데 저도 이렇게 적용이 될지 몰랐는데 이거 신선하네요. 나중에 제가 쓰는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또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야기는 모바일 신분증 관련된 얘기입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운전면허증이 28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2020년 7월 28일 전국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라고 나오는 거죠. 도대체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느냐? 전국에 있는 운전면허증 여러분들 인증해 주는 곳하고요. 운전면허 이제 발급받는 곳 있죠. 그쪽 가시거나 경찰서를 가시면 된다라고 하네요. 저도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경찰서가 전체가 다 가능한 것 같기는 한데 직접 가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걸 발급받을 때는 보시다시피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 원스토어라고 써 있는 것처럼 우선 여러분들이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를 하셔야 돼요.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주민번호하고 이런 것들을 넣어서 승인까지 되고 나면은 마지막 순간에는 촬영하라고 나옵니다. 이제 등록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인데, 자, 발급 방법 볼까요? IC 운전면허증을 태그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IC 운전면허증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받아야지만 직접 가서 뒤에만 딱 태그하게 되면은 바로 발급이 완료가 돼요. 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나중에 스마트폰을 교체하더라도 본인이 갖고 있는 운전면허증만 있다라면 실물 운전면허증이겠죠? 이걸 뒤에 태그하는 걸로 가능하다. 그래서 구면허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새로 발급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IC 운전면허증 아닌 경우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가셔야 돼요. 직접 가시게 되면 QR코드를 인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일회용 발급 QR코드 촬영이라고 있죠. 이거를 딱 발급받는 거 QR 찍게 되면은 역시 발급이 될 것 같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공지사항 가보게 되면은 시범 발급 중단 안내라고 7월 12일 날 떠 있는 게 보입니다. 네, IC 운전면허증이 소진되어서 율라이 신청 및 시범 운영 지 현장 발급이 불가능하다. 확대된다라고 하니까 QR코드뿐만 아니라 이번에 확대가 될 땐 IC 운전면허증도 더 많이 발급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IC 운전면허증 아예 받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이거 받고 나면은 그러면은 쓸 데가 있어야 할 텐데요. 쓸 데 있죠. 어느 곳에서 쓰이느냐? 이 쓰이는 곳들이 은행에서도 가능하고 편의점에서도 가능해요. 그래서 편의점에서도 가능하고 사용한 곳들은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이미 시범에서 썼던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제1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바로 모바일 신분증을 보고서 승인해주는 경우들, 통장을 만들거나 이게 진행이 됐던 경우도 있는데 일부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플라스틱 형태의 기존 주민등록증도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운전면허증도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당분간은 여러분들께서 안심하지 마시고 두 개 다 들고 다니시는 게 어떨까 싶기는 하네요. 사용하게 되면 렌터카 업체부터 시작해서 무인 주유 판매기 여기다가 우리 그 전동 키보드 대여한다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저는 오랫동안 기다렸던 거였었는데 드디어 나오는구나 이 생각이 듭니다.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죠. 정말 이러면 이럴수록 우리의 스마트폰 자체가 전자지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보안에 대한 문제도 계속 생각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꼭 이상한 어플리케이션들은 설치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모바일 신분증 얘기 전해드렸습니다. 28일이니까 다음 주까지 기다렸다가 저도 발급을 받고 나서 발급받아 보니까 편했더라. 인증하는 것들이 뭐가 있더라. 이런 것들 알려드릴게요. 자, 두 번째 소식은 넷플릭스 계정 공유 금지 소식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얘기 계속 나왔었거든요. 음, 계정 공유 금지가 아니라 추가 요금 테스트라는 게 5월 달이었었는데 근데 이제 7월 달에 나오는 얘기를 보게 되면은 가족의 계정을 공유할 경우에는 4,000원 정도, 최대 4,000원이요. 2에서 3달러 정도니까 이 정도 돈을 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니고 지금 테스트한 지역들이 좀 있어요. 테스트한 지역들이 있어서 확대가 되느냐 안 되느냐인데 올해 안에 확대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넷플릭스가 지금 매출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한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런 식으로 됐었을 때 어디까지 제한을 줄 수 있을 것이냐. 그래도 이번에 하나 읽을 수 있는 거는 이 계정 공유 제한이라는 게 뭔가 싶었더니만 집에서 보는 거 제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바일이라든지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같은 경우에는 이동을 하면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제한을 걸어놓을 수 없는 거예요. 특정 지역을 한정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의 주소지에서 이 TV로 보다가 다른 주소지에 있는 TV로도 넷플릭스를 접속했다. 이런 경우에는 이거 양쪽에서 쓰는 것 같은데 너네 계정 공유하는 거잖아. 이걸 이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한쪽 계정 같은 경우에는 돈을 추가로 내지 않으면 중단된다라고 하네요. 2달러에서 3달러 정도라 2,000원 정도면은
추가 요금을 더 내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4,000원 정도라면 좀 애매할 것 같아요. 그리고 넷플릭스는 지금 이쪽에 신경을 쓰고 있다기보다는 프랜차이즈 전략 본격 추진이라는 얘기 보시죠? 자체적인 여러 가지를 키운다고 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흐름은 나왔던 것들이죠. 이미 작년부터 시작해서 넷플릭스에서도 다양한 노벨, 그래픽 노블 갖고 있는 곳들하고 제휴를 맺어서 관련 시리즈들이 계속 드라마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그 실사판도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오리지널에는 제일 좋은 것들을 갖고 있는 곳인데 이런 것들은 합쳐갖고 마치 어벤져스 시리즈처럼 지속적인 걸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자,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모바일 신분증 얘기 들려드렸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넷플릭스 계정 공유 금지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짧은 소식들로 이루어지긴 했었는데 핵심적인 내용만 일단 전해드릴게요. 이번 주에는 그렇게 큰 소식들이 나오지 않고 아마 수요일 이후부터는 지금 갤럭시 폴드 4가 출시 예정에 있죠. 이런 것들이 랜덤이 공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기사가 나오면 조금 더 저도 재밌는 것들 전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내용 괜찮으셨으면 주변에 많은 추천 부탁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일상 IT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